화려한 조명과 꽃향기가 가득한 특급 호텔 결혼식장. 이날은 장미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한식 프랜차이즈 미란의 밥상 CEO로서 자신의 외동딸 서연의 결혼식을 최고급 호텔에서 올리는 날이었으니까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장미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사위분이 대기업 이사라면서요? 장미란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신랑 김태준과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죠. 주위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장미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누구지? 날카로운 하객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식장 구석, 기둥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색바랜 면 셔츠에 구겨진 폴리에스터 치마, 때가 다 누렇게 변한 낡은 운동화까지. 머리는 흰색 새치가 그대로 드러난 채 대충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와 명품백을 든 하객들 사이에서 마치 파출부. 아주머니가 잘못 들어온 것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귓속말을 나누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요. 순간 장미란과 그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 5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화려한 한옥마루에서 인형놀이를 하던 그 아이. 장미란의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던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최혜진이었습니다. 장미란이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혜진은 슬며시 다가와 한마디도 없이 쪽지 하나를 장미란의 손에 꾹 쥐어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혜진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고개를 흔들더니 황급히 뒤돌아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으셔야 해요. 사회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장미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쪽지를 급히 핸드백에 넣고 단상으로 올라갔지만 내내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턱시도를 빼입은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허리 굽혀 인사할 때도 딸이 꽃다발을 안기며 엄마 행복해요라고 속삭일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화려한 리무진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고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장미란은 텅 빈 결혼식장에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 그 사람은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살인자입니다. 당신 딸도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적힌 전화번호.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웨딩홀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럽게 돌았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공항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메시지였습니다. 공항, 출국, 신혼여행.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내 전부인 딸이 위험하다고. 50년 전 부잣집 딸이었던 혜진이 왜 이런 쪽지를. 혹시 오해일까? 아니면 질투에서 오는 모함일까?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장미란은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장미란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오래 바라보다가 쪽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심장 소리가 전화 신호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혜진아. 맞지? 나야, 미란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정적. 그리고 나지막한 한숨 소리. 알아볼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5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만나자. 내일 오후 2시. 내가 살고 있는 구로동으로 와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러주는 혜진. 장미라는 주소를 메모하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식탁 앞에 꼼짝없이 앉아 짙은 검은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란의 머릿속에는 1970년대 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0살 때부터 어머니는 최부잣집의 식모였습니다. 장미란과 어머니는 그 집 별채 다락방에 살았죠. 최부잣집은 서울 북촌의 대저택으로 당시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최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장미란은 어머니를 따라 그 집에 살게 되었지만 항상 식모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미란은 또래인 최 회장의 딸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은 때로는 친절했습니다. 몰래 미국에서 온 초콜릿을 나눠주고 인형도 빌려주었죠. 하지만 손님들이 오거나 혜진의 친구들이 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혜진의 12번째 생일 파티는 장미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혜진의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혜진은 미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는 우리 집 식모딸이니까 시중 들게 해. 장미란은 생일 파티 내내 혜진과 친구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접시를 나르고 음료수를 따라주면서도 자신은 한 조각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장미란은 다락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진의 오빠 동현은 더 심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동현은 장미란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학교 숙제를 하고 있던 장미란의 공책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 어차피 너는 식모나 될 거잖아. 동현의 말에 장미란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꼭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느 날 혜진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혜진은 몰래 장미란을 찾아와 인형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미란아, 이거 줄게.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장미란은 감동해서 인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동현이 그 인형을 발견하고는 부모님에게 일렀습니다. 식모딸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쳤어요. 장미란과 어머니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최 부인은 장미란의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식모딸이 이제 다 컸으니 아가씨들 보는 앞에서 좋지 않구나. 당장 나가. 짐이라고는 고작 손때 묻은 양은 도시락과 해진 고무신 한 켤레. 장미란은 어머니와 함께 마포 달동네 반지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최부잣집을 떠나며 장미란은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고무신 한 짝을 놓고 왔지만 마음에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반쪽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달동네에서의 삶은 더 고달팠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는 파출부가 되었고 장미란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음식점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장미란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미란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배운 요리 솜씨를 물려받은 장미라는 타고난 미각과 손재주로 곧 인정받았습니다. 학원 원장의 추천으로 시내의 유명 식당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만난 성실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우리 가게 하나 낼 거예요. 당신이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남편의 약속처럼 둘은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딸 서연이 태어났고 가족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장미라는 모든 걸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딸 서연이 있었고 내 딸은 절대 나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장미라는 하루도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와중에도 5살 서연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장미라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밥집을 열었습니다. 미란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가게였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 맞이를 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주말이나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딸 서연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해. 절대로. 이 한마디가 장미란의 모든 결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한식 솜씨로 만든 음식은 곧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최부잣집에서 일하며 배운 특별한 양념 비법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회사원들은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서 기다렸고 주부들은 정성스런 반찬을 사갔습니다. 장미란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아줌마, 이 음식 도시락으로도 팔면 안 될까요? 애들 학교 소풍 갈 때 싸주고 싶어서요. 한 주부 손님의 말이 장미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시락 포장 판매를 시작했고 곧 직장인들과 학교 단체 주문, 근처 회사의 회의용 도시락까지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때 장미란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찾아오던 단골 손님인 정 회장은 사실 대형 투자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정 회장은 장미란의 음식과 열정, 그리고 성실함에 감동받아 그녀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 사장님, 당신의 음식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식모의 딸에서 사장이 된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응원할 겁니다. 정 회장의 도움으로 장미란은 미란의 밥상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차별화했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맛을 유지했습니다. 장미란은 재료 선정부터 조리법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맛은 절대 타협 안 합니다.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모두 동일하게. 장미란의 뚝심과 철학은 투자자들도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망을 효율화해 주었고 금융 전문가들이 함유의 투자 유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란의 밥상 1호점이 문을 열었고 3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듬해 3호점, 5호점, 10호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이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장미란은 50호점 오픈 행사 중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은 장미란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식모의 딸 3개를 요리하다가 출간되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장미란은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각종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서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합류하면서 미란의 밥상은 해외 진출까지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딸의 혁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들이 있었기에 미란의 밥상은 처음 5년 만에 50호점, 15년 만에 500호점, 30년 만에 1000호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미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자 글로벌 한식 프랜차이즈의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도 장미라는 가끔 그 옛날 최부잣집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혜진과 함께 몰래 인형 놀이를 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 집에서 쫓겨나던 순간까지. 그러나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장미라는 자신의 과거보다는 딸 서연의 미래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만에 혜진이 다시 그녀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했던 부잣집 딸이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 다음 날 오후 장미라는 혜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구로동 달동네 골목. 간판도 없는 허름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 3층 끝방 앞에 섰습니다. 장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 옆에 이혜진이라고 쓰인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2번, 3번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진아. 불러보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한때 화려했던 혜진의 얼굴은 50년의 세월과 고난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주름진 볼, 처진 눈꺼풀, 그리고 곳곳에 번진 검버섯. 들어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색이 바랜 이불,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몇 가지 채소들.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낡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앉자마자 장미라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 딸 결혼식에 온 거야? 혜진은 한참을 말없이 장미란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지냈니, 미란아? 오랜만에 듣는 어린 시절 이름에 장미란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보다시피 난 CEO가 됐어. 혜진은 흐린 눈으로 웃었습니다. 알아. 널 찾기는 쉬웠어.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자주 나오니까. 혜진은 낡은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들. 젊은 시절 화려하게 웃고 있는 혜진과 남편, 아들. IMF가 우리 집을 삼켜버렸어. 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IMF 때 부도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으로 버텼지만 그마저도 망했고 빚쟁이들이 집 가구까지 다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혜진은 가방에서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장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과 양복 입은 남자. 우리 아들 준호야. 사진 속 남자를 보자마자 장미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서연의 신랑 김태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이야. 우리 준호가 그 사람을 만나서 사업 동업을 했어. 그런데 준호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빼가더니 잠적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꾼이었어. 돈을 뜯어내고 사라지는. 그 일로 준호는 우울증에 시달렸어. 그러다 자살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장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히지 않았지. 그런데 한 달 전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봤어. 뒤를 밟았더니 혜진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태준과 서연이 찍힌 약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장미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내 딸이 우리 준호처럼 되면.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식장에 갔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라도 지르려고. 하지만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널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50년 전 우리 집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세계적인 CEO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그 결혼식장에서 소리칠 수 없었어. 혜진의 꼿했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초라한지. 장미란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은 장미란의 손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대신 쪽지를 썼어.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혜진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증거야. 사기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 진술, 아들 준호의 통장 내역, 경찰에 제출했던 것들. 혜진은 봉투를 장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방 한쪽에 걸린 작은 유니폼 가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 따라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들었지만 그놈 찾아서 아들 원수를 풀어줘야지 생각하고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남의 집 파출부로 살고 있어.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청소해. 그래도 월세는 겨우 낼 수 있으니 다행이야.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있다니. 장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흐려진 눈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나? 내가 너한테 인형 안 준다고, 넌 우리랑 급이 다르다고 했던 거. 장미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지. 식모딸이 CEO가 되고 부잣집 딸이 파출부가 되다니. 혜진의 슬픈 웃음이 장미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어린 시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 장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이렇게 우리 딸을 구해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두 소녀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혜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장미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란아, 제발 내 아들은 구해줘. 우리 준호처럼 되지 않게. 차에 오르자마자 장미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기 결혼 전과 수억 원의 사기 피해, 여러 여성들의 진술. 손이 떨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신혼여행 어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돌아오면 꼭 엄마 집으로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장미라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딸을 구할 시간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연이 태준과 함께 장미란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 장미란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혜진이 준 증거 서류들과 변호사가 정리한 자료들,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미라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증거를 검토하고 태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는 태준이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며 여러 기업가의 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뿐 아니라 폭행 전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 서연과 매일 통화하던 장미란을 태준이 점점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 직후 태준은 서연에게 신혼자금 관리라는 명목으로 장미란의 회사 지분 증서에 도장을 찍게 했고 이미 20%의 지분을 서연 명의로 이전받은 상태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에 장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과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뒤로 태준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선물 감사합니다. 장미란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니 혜진의 아들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서연은 신혼여행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해변에서의 추억, 맛있는 음식들, 함께 본 아름다운 석양까지. 그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장미란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식사 후에 이야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준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장미란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결혼 후에 회사 지분 이야기 나왔니?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태준 오빠가 우리 신혼 자금 관리를 위해서라고. 장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 돌아오자 장미란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 이 서류들 보셨나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긴장했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이신지. 최혜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태준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장미란은 천천히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청년은 최준호 씨. 3년 전 당신과 사업 동업을 했다가 모든 돈을 잃고 자살한 청년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예요. 모두 기업가의 딸들이고 모두 당신에게 속았죠.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장미란은 고요한 분노로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이에요. 사기죄와 횡령죄로. 그리고 이미 경찰은 당신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다 오해야.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못마땅해 하시는 거야.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준과 장미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해. 장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했어. 이 모든 자료가 진짜라고. 너는 지금까지 5명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어. 그중 1명은 목숨을 끊었고, 태준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었어?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장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죠. 태준의 차가운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양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란의 밥상 CEO 딸이라니 큰 물고기를 낚았으면서 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했는데?
회사 지분이요. 미란의 밥상에 지분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했어요. 아, 이제 와서 들켰네. 진짜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뭐였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냥감. 태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자식. 서연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태준에게 내던졌습니다. 물이 태준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서연은 오열하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쿠션,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야, 진정해. 비즈니스였다고, 비즈니스. 돈 때문이라고. 태준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미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장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식모의 딸에서 시작해서 야채 다듬다 손가락 터지던 날들, 밤새 김치 담그느라 잠 못 이루던 시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에 일어나 딸 도시락부터 챙기던 그 모든 세월. 서연이 울음을 멈추고 장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버텨낸 것은 딱 하나, 내 딸 하나 때문이었어. 장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장난감으로 생각한 널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태주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 표정이 더 역겨웠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비즈니스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이러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보면.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합의는 법정에서 해.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경찰 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란은 미리 혜진의 자료와 함께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씨 사기 혐의로 도주에 염려가 있어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태준은 놀란 눈으로 장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경찰관 1명이 증거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협조하시죠. 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뻔뻔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태준은 저항하지 않고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뒤돌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널. 입 닥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룩진 눈으로 서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더 이상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당신은 내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태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태준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장미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엄마 친구가 알려줬어. 엄마 친구요? 국민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야.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서연은 어린 시절처럼 장미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장미란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흐느끼는 딸을 안으며 장미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식모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딸은 설령 상처를 입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처럼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서연이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엄마는 알아.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어 장미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우리 모녀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잖아. 그날 밤 서연은 장미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악몽을 꾸던 날처럼요. 장미란은 옆에 누워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고마워요. 잠결에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장미란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아닌 오직 모성의 그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법원에서 결혼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혼 무효 판결이 나온 날 서연은 혜진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란은 혜진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구로동의 작은 찻집에서 세 여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습니다. 혜진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님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몰랐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서연을 바라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아들의 흔적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그 사람이 너도 속인 거야.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아들의 위패라도 제대로 모시셨으면 해서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미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제안할 게 있어. 혜진은 의아한 눈으로 장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의 밥상에 신규 사업 라인을 계획하고 있어. 전통 가정식 부문이야. 내가 총괄 책임자가 되어줬으면 해.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가 가진 전통 레시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자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음식들 말이야. 혜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선이야, 미란아.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선이 아니에요, 이모님. 저희는 정말 이모님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준호 오빠의 꿈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둘 다 인생의 쓴맛을 봤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가르쳐준 요리법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야.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장미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새 레스토랑의 이름은 기억의 맛으로 하자. 그리고 준호를 기리는 장학재단도 설립할 거야. 장미란의 제안에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그날 이후 새 여성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기록을 정리하며 그가 꿈꾸던 사업 아이디어를 탐구했고, 혜진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장미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기억의 맛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기억의 맛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두 가문의 비법 레시피가 담긴 요리들이 가득했고, 특히 화해의 비빔밥이라는 시그니처 메뉴는 장미란과 혜진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오랜 상처를 넘어 화합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장학재단도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사기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전한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태주는 결국 여러 건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저녁 장미란과 혜진은 기억의 맛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그 친구분 다시 만났어? 내 아들을 구해준. 장미란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아직 그럴 용기가 없더라. 만나봐요, 엄마. 서연이 테라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야죠. 장미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혜진을 다시 만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친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서연이 장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운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장미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옛날 혜진이 그녀를 식모의 딸이라고 놀렸던 그 아픔도,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던 그 서러움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선물이요? 그래, 혜진. 아니, 내 친구에게 줄 선물. 결혼 사기 사건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했고, 김태주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 결과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어느 날, 기억의 맛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레스토랑은 북촌의 아름다운 골목에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란, 혜진, 서연은 나란히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오픈식에는 수많은 미디어와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미란의 밥상 CEO가 새로운 콘셉트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는 소식은 큰 화제였습니다. 장미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기억의 맛을 오픈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50년 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장소입니다. 장미란은 혜진에게 손짓했고 혜진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이분은 최혜진 씨입니다. 50년 전 저는 이분의 집에서 식모의 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장미란의 성공 신화는 알려져 있었지만 식모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억의 맛은 우리 두 가문의 전통 요리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이곳의 수익금 일부는 준호 장학재단에 기부되어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음식은 사람을 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진실임을 느낍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나섰습니다. 저희 기억의 맛의 첫 번째 메뉴는 화해의 비빔밥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테이프 커팅 후 참석자들은 레스토랑 내부로 초대되었습니다. 벽에는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최가의 저택, 혜진의 어머니가 쓴 레시피 노트, 장미란이 처음 연 작은 밥집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기억의 맛의 진정한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중앙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식모의 딸과 부잣집 아가씨, 50년의 인연을 넘어 하나 된 이야기라는 문구 아래 어린 시절 장미란과 혜진의 사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오픈식 후 VIP룸에서 장미란과 혜진은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미란아, 50년 전 그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우리 집 식모 딸이라고 무시했던 것. 혜진이 말했습니다. 장미란은 혜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경험했네.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서연이 들어와 두 어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기억의 맛은 오픈 첫날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요리, 그리고 그 뒤에 담긴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요리 교실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따뜻한 인품과 정성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연은 준호 장학재단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장미란은 자신의 경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 미란의 밥상이 효율성과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직원들의 복지와 행복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년 후 기억의 맛은 미슐랭 스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장미란과 혜진은 함께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이 상은 단순한 요리의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란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장미란과 혜진은 레스토랑 옥상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다니. 장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환경이나 집안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아. 그건 우리 둘이 인생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르겠네. 혜진이 장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아,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내가 나타나줘서. 별이 뜨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미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매일 만날 수 있겠네. 이렇게 술자리도 할 수 있겠고. 두 사람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미란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식모살이하며 그녀를 키우시던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달도 지켰고 오래된 친구도 다시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기억의 맛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우정이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두 소녀가 반세기를 돌고 돌아 다시 손을 잡은 이야기. 끝내 부서지지 않은 우정 이야기입니다.